자,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한 학기가 아니라 한 주 동안 푹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많이 집에서 있으시니까 많이 힘드시긴 하시죠? 그래도 이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는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일단 잔소리 그만두고 책은 43쪽 9회 모의고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문제 보고, 그 다음에 답 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거는 우리 특별 현금 급여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었죠. 하나가 이제 시설급여. 또 하나가 재가급여. 그 다음에 특별 현금급여.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우리 특별 현금급여에 대해서는 좀 깊게 들어간 적이 없어서 이걸 한번 문제를 내본 겁니다. 크게 세 개가 있었는데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그다음에 요양병원 간병비 세 개가 있었고, 문제를 보시면 천재지변을 어쩌저쩌고 하고, 그렇지, 가족 등이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 요양비가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 그럼 다른 건 또 뭔데요? 이건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유임을 나갔을 거예요. 유임을 확인해 보시면 가족 요양비, 자 보세요. 자, 1번, 24조 밑에 1번이 있을 거예요. 도서 벽지 등의 장기 요양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오지, 벽지에 계시는 거야. 거기까지 요양요원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면이랑 같이 살고 계신데 그 면이한테 돈을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서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체, 정신, 성격 등으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는데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걸 너무 싫어해. 극혐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외부 사람이 요양요원이 가갖고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돈으로 며느리한테 드리는 거죠. 이게 가족 요양비. 그런데 비해서 특례 요양비는 뭐냐면, 자,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간이 아닌 노인 요양시설에서 우리 장기 요양기간 기억하시나요? 우리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 기억하실 겁니다. 노인의료복지가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 그 다음에 노인 요양, 정확하게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게 이제 의료복지였거든요. 그 노인복지법에 따른 의료복지시설이었거든요. 여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요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특례 요양비라는 걸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요양병원 간병비는 이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그러면 요양병원으로는 이게 요양비가 안 나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계신다면 간병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병비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서 혹시라도 나올까봐 좀 더 깊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변함이 없이 1번이고요. 자, 2번 오렘 하면은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 기억하실 겁니다. 자가간호 요구, 자가간호 역량, 얘네들 간의 갭이 자가간호 결핍, 이런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줄, 이러한 오렘 이론을 중심으로 간호진단을 수립하려고 할 때 가장 올바른 것은, 그러면 자, 이게 1번 간호체계. 원래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하고 나면 자가간호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간호체계를 설계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요거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는 거냐, 아니면 건강 이탈 시에 자가간호 요거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자가간호 결핍을 중심으로, 또 자가간호 역량을 중심으로 모르셨다면 외워두셔야 돼. 답은 3번이죠. 결핍을 중심으로 진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유인물 잠깐만 볼게요. 자, 유인물 우선순위 설정, 워낙 유명하고 시험에 자주 나온 PEARL, 펄 방식, 모두 5개인데 이 중에서 가로놓기 해봤습니다. 맨 앞에 BPRS 하고 나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하기 위해서 펄 방식을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펄 방식의 P는 적절성이었죠. 그리고 경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PEA의 A는
수용성이죠. 수용성. 그 다음에 R이 자원 이용 가능성. 맨 마지막에 L이 적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펄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요 BPRS하고 펄 방식과 비슷한 게 NIBP하고 클리어라고 표현했고요. 자, NIBP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확률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NIBP는 두 가지 갖고 보고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need, 이게 건강 문제의 크기입니다. 건강 문제의 크기. 그 다음에 impact, 이게 해결 방법의 효과. 결국 크기와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요. 이게 NIBP. 그리고 나서 이 우선순위 1순위가 과연 실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하기 위해서 클리어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클리어의 C는 지역사의 역량입니다. 역량. 그 다음에 L은 합법성. 그 다음에 E 효율성. 그 다음에 A가 똑같아요. 수용성입니다. 그렇지? 펄 방식의 A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R이 자원의 활용,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봤고, 자, 이론과 간호 진단입니다. 비효율적 반응의 자극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기술을